그동안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강원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편향된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수험표와 신분증,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 수능 준비물 꼼꼼하게 챙겨야겠습니다. 강릉시 옥계면 신규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100여 명은 14일 집회를 열고 노선 재선정과 지중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정성군이 도내에 유일하게 도입한 배달앱 먹개비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입 19일 만에 매출액만 1억 8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연구원을 둘러싼 정치 편향성, 인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극우 성향 인사를 초대했다는 정치 편향성 논란부터 인사 소급 적용 논란에 이르기까지 강원연구원에 대한 중립성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강원자치도 미래 정책 의제를 발굴하며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강원연구원. 지난해 9월 신임 원장 취임 후 정치 편향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강원연구원이 포럼에 초빙한 강사들이 극우 성향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달 도정질의와 현지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았던 정치 편향성 논란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정감사에도 지적을 또 받았고 강원연구원이 할 일이 뭡니까? 왜 자꾸 그런 이념적인 그게 휘말리냐 이거죠. 현진권 원장은 초빙된 강사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언론에 표현되는 그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절대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있는 그런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 강원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의 주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환경단체 그들은 누구인가? 이권 카르텔. 환경단체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정을 하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강원도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겠냐고. 예. 수급 승진 논란이 일었던 인사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3월 3년 전 채용한 책임연구원의 직급을 부연구위원으로 정정했고 급여 3천여만 원을 소급해 지급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독자적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남용이라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업무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 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률 자문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게 만장일치도 하나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취임 이후로 연구원의 하업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 연구 성과보다는 다른 이슈들로 주목을 받은 강원연구원. 강원도 대표 연구기관이라는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수능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일 날씨도 수험생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예전부터 수능 당일은 수능 한파라고 해서 가장 추운 날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네, 다행히 올해 수능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수능 당일과 전후의 날씨 그리고 수험생들이 준비할 주의사항들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수능날 한파는 없을 예정입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내 주요 도시의 16일 예상 최저 최고 기온은 서울 6도에서 10도, 부산 9도에서 17도, 춘천 2도에서 8도, 강릉 7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대신 수능 당일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구름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겠는데요. 오전에는 인천,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철원과 화천 등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시작되고 낮부터 비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가 저녁 6시부터 12시 사이에 대부분 그칠 예정입니다. 이번 비는 5에서 30mm 범위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수능 전후 날씨도 보시면 예비 소집일 날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중부지방과 전라, 제주권은 구름이 많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맑겠습니다. 수능 다음 날인 17일 대부분의 지역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온 후 기온이 다시 내려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을 예정이고요. 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당일 수험생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수능 준비물을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수험표와 신분증은 필수고요. 특히 시계는 반드시 전자가 아닌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후 대기해야 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해도 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스마트폰과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안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준비한 모든 수험생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강릉시 옥계면 신규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강릉시 옥계면 사무소에서 154kV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지만 일부 주민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한전 충북 강원건설지사는 설명회에서 옥계면 낙풍리와 금진리 일대에 154kV 송전선로 4.1km와 철탑 11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철탑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주민 100여 명은 이날 집회를 열어 노선 재선정과 지중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정선군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배달 앱 먹개비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9일 만에 먹개비 누적 주문 건수는 6,800여 건, 매출액은 1억 8천여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 기존 일단 시켜 가맹점 110곳의 93%가 가맹 등록을 완료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군은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5천 원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현상은 서울 도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관악구 난곡 지역이 대표적인데요. 네, 서울시는 난곡에 생활 SOC를 들려 활기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HCN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악구 난곡동에는 총 13,000세대가 삽니다. 그중 아파트 거주민은 821세대입니다. 대다수가 오래된 단독주택과 4개층 이하 연립주택에 사는 겁니다. 편리한 시설과 안전 등 아파트를 바라는 요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난곡 지역 주민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계셨더라고요. 여기에. 너무 지하철이 일단 없으니까 되게 시골스러워요. 실제로 인구 유출이 뚜렷합니다. 관악구 주민이 2018년 50만 명에서 현재 48만 명으로 3.8% 줄었는데 난곡동 주민은 2만 9천 명에서 2만 5천여 명으로 12%나 줄었습니다. 난곡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0월 시가 발표한 난곡 생활권 중심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대형마트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5%를 기부받아 문화와 여가시설 등 생활 SOC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좀 하향해서 반영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거기에 이제 상가라든지 그 입주되는 뭐 기업이라든지 들어와서 그 정주를 하면서 적상권에 좀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좀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제한이 없었던 최대 개발 규모를 1,500제곱미터로 한정하고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건물 수도 3분의 1로 낮춰 개발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전철 남곡선 역세권 예상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개발을 유도합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은 사실 필지를 같이 개발을 해야 돼서 이 서로 협의가 안 될 경우 개발이 늦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동 개발 구역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문가는 서울 안에서 교통 등 적차로 인한 지역 소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생활 SOC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서울시 발표에는 남곡선 개통 문제가 맞물려 추진해야 제대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한꺼번에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남곡선 개통을 전제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지역을 확 바꿔주는 제안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난곡 소멸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공영불로 끝나지 않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폐교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곧바로 학교의 존립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 남게 된 폐교는 지역에서는 애물단지가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폐교를 다시 지역의 중심으로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평군 청운면의 한 폐교입니다. 지난 2000년에 폐교된 후 2007년부터는 태권도 지도자 수련원으로, 2018년부터는 힐링마을, 이후에는 청소년 범죄 예방 체험학교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캠핑장으로 운영되던 또 다른 폐교입니다. 이곳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근의 또 다른 폐교는 운영자가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 거는 걸로 유지할 정도지. 폐교 자체가 사람 떠난 데라서 사람 오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역 주민도 없고 그래서 폐교가 됐는데 거기서 무슨 돈이 되겠어요. 수익을 위해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다양한 방법으로 폐교를 활용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일부 받는 공공의 목적을 가질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지역 연계 교육과 학교 밖 자연학습을 시행하는 경기 이룸학교 강천에서 놀자는 폐교에 다시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와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접한다는 게 일단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관심도도 높아지고 집중도 좋아지는 거고. 최근 인구 감소 지역에 지역별로 100억 원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기획하고 있는 양평군은 세부 계획에 폐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평군에는 현재 13개의 폐교가 있고 이 중 10곳이 체험사업 대상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양평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단월 지역에 2개 학교가 우리가 군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도시계 전문가들은 폐교를 단편적으로 수익 모델로만 접근하면 성공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져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사 자금으로 국회의원과 정당 후원회에 기부한 법인 대표 등 2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법인 자금으로 3,600만 원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고 500만 원을 정당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법인 대표 A씨와 이사 B씨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타인명이나 가명으로 하는 기부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